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주도주 순환장세, 다음 주도주는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 테마 속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리기로 했던 소금 테마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정치 테마주들도 있고 많은데 그런데 요새 보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렇게 듬직한 주도주 군들이 시장을 확실하게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전문가님 2차 전지와 반도체부터 해서 오늘 주도주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수박 겉핥기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잘 들어보시면 뭔가 보이실 거예요. 네. 주도주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우리나라의 이 증시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이제 주도주라고 우리가 그렇죠. 표현하고 또 그 중에서도 그냥 넘버원이 뭐야? 니네 동네 일장이 누가 이런 것처럼 네. 우리 시장의 일장, 미국 시장의 일장 하면 요즘에 테슬라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엔비디아니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장주 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네.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은 그냥 시장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네네. 이유는 딱 하나죠. 네, 시장이 흔들리면 삼성도 흔들려. 삼성이 흔들리면 시장도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삼성이 오르면 시장도 오르고 그 외에 같은 그 속한 섹터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주도주 또는 대장주 이런 것들을 항상 방송이나 아니면 책을 볼 때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시장에 어떤 애들이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고 가는지를 살펴보면은 거기서 또 이제 투자의 힌트 그리고 또 길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갖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주도주 하면 아시잖아요. 네. 우리 이 토마토에서 제일 뛰어난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앞에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에이, 앵커님입니다. 아, 제가요? 네, 왠지 모를 거예요. 왜죠? 자, 주도하는 모든 각 섹터의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을 매일 보잖아요. 어. 그러니까 정보를 제일 많이.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습니다. 앵커님이 저는 미란 앵커님이나 네. 창호 앵커님이나 이건 앵커님이 거의 토마토에선 탑3라고 봅니다. 제일 많이 제가 얼굴을 보니까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이것처럼 각 섹터에 이제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재밌는 게 이 주도주, 주도 섹터 이러는데 네. 알고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를 갖고 움직이는 이 성격이 강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하나가 뭐가 움직이면 엔비디아로 쭉 가고 네. 요즘에 이제 이 SNS가 발달하고 정보가 빨라지면서 미면상도 나타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전통의 산업군들의 그 주도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 성장주에서 AI가 바람을 일으키고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쭉 오고 있고 네. 그리고 반도체가 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주도주들이 있을까?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힘들어도 네. 주요한 섹터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다음엔 내가 생각할 땐 뭐가 올 것 같은데 이런 네. 힌트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주도할 만한 주도 섹터들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각 주도 섹터별로 대장주, 그 대표적인 종목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저도 다 외우진 못합니다만, 네, 일단 반도체 2차 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투톱입니다. 네, 마치 안정환과 손흥민이 같이 뛰는 것 같은 신구 조화가 잘 돼 있는. 예.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신이에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이 반도체는 이제 구잖아요. 이제 떠올라서 자리매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부터 실적을 계속 쌓아가고 더 갈 길이 많다고 우리가 예전에도 에코프로 더 갈까요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 돈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적으로 좀 솔직히 안 됐지만 물려있는 섹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주입니다. 조선. 네. 그리고 슈퍼사이클 전 세계적으로도 오고 또 우리는 이 중국의 1위를 뺏겼지만 네. 대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안 좋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전략을 한 것처럼 고부가 가치선에 또 집중을 했잖아요. 네. 또 마침 카타르에서도 지금 2차 수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던 하나오션부터 네.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계속 수급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묵직한 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네. 그러면서 그 외에 플러스로 기자재를 봐야 된다. 네. 성광밴드, HSD 엔진,
KPF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도주가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아까 또 원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원전 얘기를 하자면 네.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새로 생겼죠. 2차 전지가 새로 생겨서 성과를 만들어서 가는 것처럼 이 테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네. 테마가 하나의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돼버리면 예. 그거는 산업군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좀 꿈 같은 얘기였어요. 네. 야, 물로 어떻게 자동차가 하는데 수소로 가잖아요. 그렇죠. 전기로 가고. 근데 이제 원전, 이 신재생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원전의 대장이 누구인지 드러났죠. 네. 두빌입니다. 두산 그렇습니다. 에너빌리티. 물론 한전 계열에도 돈이 같이 들어왔으면 네. 더 큰 장이 열렸을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뭐 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원전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 아까 얘기를 드렸고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재건 얘기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재건이라는 거는 뭐 안 됐지만 전쟁이 나서 그런 거지만 새롭게 하는 그 네옴시티처럼 네.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를 만들 우리가 뭐 게임으로 치면 심시티 같이 뭐 만들면 네, 환경을 조성해야죠. 네. 길 닦고 뭐 하고 뭐 건설 기계부터 건설 기계.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선 같은 사회 인프라 관련된 그런 망까지 봐야 되는 그 인프라 섹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한 두어 달 전에도 다뤘던 꿈을 먹는 섹터가 있죠. 제약 바이오. 그렇죠. 네. 네. 요거는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의 돈이 거기서 또 돌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6월 달, 이번 달에 다양한 이슈가 있는 학회에서 성과들이 나온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강점인 AI 기술, 그러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갔던 뭐 루닛도 있고 뭐 뷰노도 있고 이렇게 계속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K 방산 뭐 이런 것처럼 K 방산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 소프트 파워가 우리가 좀 세졌잖아요. 네. 옛날에 뭐 일본 문화 개방을 하면 우리가 다 종속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일본 애들이 지금 우리 거 따라 부를 정도로 K 엔터가 아주 주도 섹터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뭐 엔터도. 문화 강국입니다. 네, 그래서 엔터도 어떻게 보면 주도주라고 저는 봅니다. 주도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실제 주가의 레벨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죠. 네, 솔직히 옛날에 비닐바지 입고 나오던 진영이 형이 지금 몇 조짜리 회사의 대표가 예.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 제가 모르는 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잘 아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우주항공. 우리가 이제 기술력, 이제 점점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발사하는 그렇습니다. 거. 그러니까 우주항공도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실적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하나의 군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의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네, 자동차는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게 세계 지금 뭐 탑 3다 또는 탑 5다 뭐 좀 언젠가는 1위 할 것 같아요. 네. 번외로 얘기를 드리자 우리나라는 웬만한 건 다 1위 하는 것 같아요. 골프도 1위 하는 사람 나오고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예. 네, 이런 것처럼 자동차면 그러면 대장준 누구겠어요? 당연히 현대차와? 독과점이 예, 기아죠. 현대기아죠. 예. 이 흐름이 좋잖아요. 그럼 이 주도주에서 자동차가 주도주가 된다면 현대기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때 삼성 보듯이 한 거 있잖아요. 또 에코프로 본 것처럼 그 외에 파트너사들, 예, 부품 만드는 회사들을 좀 잘 봐야 되겠죠. 뭐 예. 미국에까지 따라간 또 공장 지어서 따라간 뭐 동생 같은 회사들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정보통신의 세대잖아요. 네. 세계잖아요. 그러면 통신을 봐야 됩니다. 통신. 네. 물론 KT나 SK텔레콤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지만 예. 뭐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LG까지 해서 근데 잘 안 가요. 그런데 맞아요. 대신 여기서 KT가 이제 뭐 약간 뭐 국가 기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민영화가 됐다 해도 근데 이 통신망을 다시 앞세워서 뭐 그러니까 뒷 레벨로 가는 그런 그 정책이나 또는 기술을 선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뭐 기반 시설을 만드는 섹터들, 그 작은 그 기업들 또 살펴볼 필요도 있죠. 뭐 5G 지금 좀 안 좋지만 그 다음에 6G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 테마에 있는 그런 회사들을 봐야 되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그 바이오는 뭐니 해도 삼성 바이오랑 셀트리온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인프라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예. 다시 한번 또 복습 이렇게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올해 정말 많이 떴죠. 네. 초반에 많이 튀었는데 예. 이제 로봇은 성과가 잡힌 애들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일례로 또 우리나라의 또 이런 로봇 신성장 섹터 중에
주도주로 나온 것 중에 로봇 말고 메타버스가 있는데 아, 그렇죠. 메타버스는 지금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뭔가 가시화되는 성과가 없어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맥스트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바닥골에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몇천조 시장이다 이렇게 꿈 같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 몇천조는커녕 네, 몇십억이라도 흑자가 나오고 정말로 기업의 본연 활동을 하면서 가는 회사들이 아쉽게도 아직은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몇몇 회사들 좀 가능성을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쫙 가지만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에는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거든요. 네. 네. 옛날에는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를 누가 이게 뭐야 이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처럼 메타버스도 그렇게 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운데 로봇은 네.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나요? 그 AMR이라서 물류 로봇이라는 것들이 먼저 공장 자동화에 시작이 되고 예. 네, 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로봇은 다시 한번 또 하반기에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또 거기다 또 두산 로보티스 상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네. 또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이제 여행주, 항공주죠. 저는 항공주를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들이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손님을 모객하는 게 끝이 아니죠. 네. 시작과 끝인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내가 들어다가 업어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표를 사놔야 되잖아요. 항공권을 사놔야 됩니다. 네. 그럼 당연히 항공회사들은 지금 여행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항공사들의 블록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항공사들의 주가는 당연히 기본을 깔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이 산업 특성상. 예. 그래서 항공주를 먼저 좀 보되 우리나라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LCC 근거리부터 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대장주는 대한항공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티웨이라든가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사 모두 하나 실적이 개선되고 뭐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도 좋아지는 회사들을 좀 해야 되겠죠. 플러스해서 여행 네. 가면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사야 되니까 네, 카지노, 호텔, 면세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여행 항공주도 언젠가는 주도 역할을 하는 때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예.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다양한 주도주가 있는데요. 요 정도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다이가 이제 주도 섹터와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언급까지 같이 도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도주 순환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좀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우리가 메타버스가 뭔지 하나도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생소했죠. 그렇죠. 이게 산업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흐름. 저도 이제 뭐, 나이든, 올드보이 세대가 가는데, 창호 앵커님도 곧 그렇게 돼요. 순식간이죠? 네,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것처럼 지금, 20대에 집중하는 그 산업군이 뭐가 있는지를 봐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유행처럼 가볍게 일상에서 우리가, 챙겨보듯이 보면 됩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봐도 그런 게 보일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의 산업, 돈이 되는 산업으로 되는 그 변화 시점을 잘 잡으면 됩니다. 2차 전지, 야 무슨 자동차가 전기로가 했잖아요, 다들. 네. 10년 전만 해도. 네, 근데 그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 올랐죠. 네, 그리고 이 테마가 산업이 돼서 돈이 되는 거, 성과가 있는 걸 꼭 보셔야 되고 실체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가상화폐를 그런데 별개의 얘기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성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린 얘기는 뭐죠? 우리나라는 정권이 5년마다 바뀌죠. 아직 그렇죠. 연임제, 뭐 중임제가 아니니까 예. 정책이 변합니다. 자주 변합니다. 네, 자주 변해요. 예, 일관적으로 쭉 가질 못해요. 이 원전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네네. 예, 이 정권이 바뀔 때, 그러니까 선거 때 한 1, 2년 전에부터 유력 후보님들의 정책들 좀 한번 보세요. 근데 네. 정책들을 또 재밌게 보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세게 미느냐 안 미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 재밌는 우리 일상과 함께 엮어서 주식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위클리 투자 뉴스 두 번째로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